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19일 오후 6시입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통계를 이야기하면 깜짝 놀랍니다. 지금 내가 보수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한때 40%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 25% 정도로 위축이 되었다. 그 위축된 25%가 분열되어 버렸다. 그래서 내가 보수라는 사람 중에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보다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니까 내가 보수라는 사람이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다. 좌파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금시초문이라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정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와 한국이라는 당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철저하게 나락에 떨어졌는지를 모릅니다. 바닥에 있는데도 아직 바닥에 있다는 자각을 하지 못하니까 생존 투쟁의 의지가 나오지 않고 아직도 당내 개혁이란 게 당명을 바꾼다는 수준에서 겉돌고 있습니다. 갤럽조사는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여론조사 중에서 가장 일관되고 정확도가 높다고 봐야 되죠. 여론조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는 선거 때마다 정확하다는 것이 드러났으니까 여론조사 핑계대고 하다가는 선거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사실에 가깝다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특수한 경우에 장난치는 여론조사가 뭐 있을 수는 있죠. 자, 갤럽조사 10월 두 번째 주입니다. 12일에 발표된 그걸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는 국정평가는 64%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 지지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43%입니다. 평화민주당 1%, 바른미래당 8%, 자유한국당 11%입니다. 정의당 10%입니다. 의석수는 10배나 많은데 정의당과 같습니다. 무당층이 매우 높습니다. 27%입니다. 27%. 지역으로 들어가서요. 지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흔히 대구, 경북, 경상도가 자유한국당의 표밭이라고 합니다. 보수의 보루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대구, 경북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25%인데 자유한국당 지지는 28%입니다. 오차범위입니다. 거의 같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42%고 자유한국당 지지는 12%밖에 안 됩니다. 4분의 1입니다. 지역적으로 보수의 터전이 무너졌습니다. 지역적으로. 그 다음에 연령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흔히 60대 이상은 또는 50대 이상은 보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50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42%고 자유한국당 지지가 15%입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그리고 60대 이상 한번 보겠습니다. 60대 이상이면 당연히 자유한국당 지지가 많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60대 이상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35%고 자유한국당 지지는 21%입니다. 35대 21로 60대 이상에서도 자유한국당은 무너졌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무당층은 28%입니다. 60대에서. 무당층은 어떤 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은 압도적으로 자유한국당 밀어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전체의 25% 되는데요. 그러니까 15%포인트 정도 줄었단 말입니다.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28%입니다. 28%입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어떠냐? 자유한국당 지지가 26%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내가 보수라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가장 높습니다. 두 번째가 자유한국당입니다. 두 번째가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13%, 정의당이 4%, 무당층이 27%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수라는 사람이 제일 많이 찍는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28%입니다. 두 번째가 자유한국당이고 26%입니다. 이러면은 자유한국당의 지지 기반은 지역적으로도 무너졌고 연령적으로도 무너졌고 이념적으로도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념적으로. 이번 조사, 오늘 발표된 조사도 대충 같습니다. 다만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27%인데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약간 올랐습니다. 39%. 무당층이 21%. 뭐 별 의미 없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보수 정당, 보수 정통 정당으로 살아나려면은 지금과 같은 그런 수준의 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생존을 걸고 비장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요사이도 만나면은 당명 바꾸는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무슨 조직 강화를 한다느니 많이 들어본 이야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거대한 좌파 쓰나미가 평화와 민족의 탈을 쓰고 덮쳐서 자유, 법치, 대한민국을 정통성과 정체성을 쓸어가는데 거기에 맞서서 자유와 한국을 지키겠다는 이 정당이 이렇게 비참합니다. 한국 정당 사상, 보수 정당이 이런 지지율을 보인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면은 반응이 보수를 욕합니다.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을 욕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데 그럴 수가 있죠. 왜 보수는 줄어들고 자유한국당을 비토하기 시작했느냐. 그리고 내가 보수라는 사람 중에서 자유한국당 지지가 26%라는 말은 지지 안 한다는 사람이 74%나 된다는 뜻입니다. 왜 보수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보수적 가치, 보수적 행동, 보수적 미학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데서 나오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박근혜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그렇게 된 거죠. 박근혜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그 지지 세력은 친박 세력이라고 하는 친박 세력은 정권을 좌파한테 놓치고 말았습니다. 놓치고 말았어요. 정권 51.6%의 지지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권력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탄핵 사태라는 거대한 선동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치는 권력 관리입니다.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고 쟁취한 권력은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뭡니까? 분열이죠. 그 분열의 한복판에 박근혜 및 그 친박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분열의 씨앗은 이명박 정권 때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 도시로 바꾸겠다고 했을 때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이 당시에 박근혜 의원이었어요. 그때부터 이명박 박근혜 세력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된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은 여당 전체를 자기 세력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친박, 비박으로 갈라놓으니까 분열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박근혜와 그 측근 아닙니까? 친박 세력.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여준 한 달 동안의 아주 치사한 지리한 공천, 그것이 국민들을 결정적으로 돌아서게 해가지고 4월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지 못하고 일당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친박 세력은 당권을 비박으로 내어주고 조심해야 하는데 계속 당권을 유지하다가 최순실 사태가 오니까 앙심을 품은 비박 세력이 탄핵파로 돌변해가지고 좌파와 손잡고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냈습니다. 이 탄핵파의 잘못은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잘못보다 더 크죠, 사실은. 왜냐, 이건 이념적 배신을 했으니까. 이념적 배신을 했습니다. 좌파의 심부름꾼이 되었습니다. 그게 탄핵에 가담한 한 60명의 새누리당 국회의원.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고 감옥에 가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일부는 또 탈당해가지고 다른 당을 하나 만들었어요. 보수가 분열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등장한 후에 또 잘못이 반복됐습니다. 이번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해가지고 홍준표 대표가 한 게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구속재판도 억울한데 지금 무죄 추정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적극적으로 변호는 못할 망정 출당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다 합쳐져서 한국의 보수 세력은 그 핵심이 박정희 지지자인데 박정희 지지자들이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그 배신감을 가지고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마음이 떠나버린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자유한국당의 현주소는 아무리 열심히 국정감사에서 해도 지지율이 11%에서 13%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또 탄핵파로 보입니다. 탄핵파. 물론 김병준, 전원책 같은 사람은 탄핵 사태에 탄핵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사람인데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탄핵파다. 말하자면 이런 보수 자멸의, 보수 위축의, 보수 분열의 길을 연 사람들이 당권을 쥐고 개혁을 이야기한다. 이런 정당을 지지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김병준, 전원책 등 몇 사람이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박근혜 문제, 탄핵 사태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하는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위기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 초가 선거면은 하겠는데 아직도 선거가
20년 4월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아직도 느긋합니다. 느긋합니다. 이 자유한국당은 또한 문재인 정권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본질은 개업투쟁론적 정권이고 김정은을 주적으로 보고 공산주의를 악으로 봐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대한민국 주류 세력을 적으로 보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계급적 적으로 본다. 적대 계급으로 본다. 동시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한국의 보수 세력을 역사에서 청산해야 할 일종의 쓰레기로 본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를 감옥에 집어넣고 해서 보수 세력을 불의의 세력으로 역사적으로 청산하고 영구집권하겠다 하는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감한다면 이렇게 한가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럼 뭐냐? 그 대안은 있습니다. 아무리 위기가 오더라도 대안은 있습니다. 처변불경이라고 그럽니다. 병고를 당했을 때 놀라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처변불경. 지금 자유한국당이 해야 할 일은 역사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것은 못한 거. 객관적으로. 그리고 친박 세력이 당을 분열시킨 데 사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탄핵파가 잘못한 거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당시킨 거 잘못한 거 사과해야 합니다. 누구한테 하느냐? 국민한테 해야 되죠. 친박 비박 사이에 서로 책임 전가하듯이 할 수 있는 시기는 늦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역사의 죄인입니다.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되죠. 어떤 식으로 사과하느냐? 지금 전원책, 김병준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막장 토론. 일주일, 열흘 동안 문 걸어 잠가 놓고 이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싸우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야 합니다. 저는 그 결론은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 역사 속에서 이명박, 박근혜를 살려내야 합니다. 잘한 게 많습니다. 07 과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분열, 탄핵, 출당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사과한 다음에는 투쟁을 다짐해야 됩니다. 반 김정은, 반 문재인 기치하에 다 모이자. 나라를 살리기 위해 보수 다 모이자. 그렇게 할 때 바른미래당, 대한애국당, 무당파 있는 사람들도 다 큰 텐트로 모을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공세적으로 나와야죠. 자유통일 세력이 되어야죠. 지금 민족, 자주, 평화통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적화로 가는 길입니다. 자유통일 세력. 그 다음에 또 타겟이 있습니다. 좌파 기득권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한반도에는 지금 특권 세력이 있어요. 귀족 노조, 선동 언론, 정치검사, 정치판사, 제왕적 국회, 그리고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 이 좌파단체, 귀족 노조, 그리고 가장 큰 기득권 세력은 김정은입니다. 3대 세습체제. 한반도의 기득권 세력, 한반도의 특권층을 타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즉 자유통일과 특권층 타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완성하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우선 남북한의 계급투쟁 세력과 싸워서 자유와 한국을 지켜내겠다 하는 다짐을 한다면은 그걸 정리된 문서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잘못한 것을 자유 한국을 지키는 싸움으로서 갚겠다 라고 나올 때 우리 보수가 희망을 갖게 되고 다시 자유한국당에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보수는 권력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좌파는 권력 정치가 목적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자유한국당을 바꾸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적어요. 이제는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서 당원이 돼야 합니다. 당원 되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또 야망이 있고 용감한 사람은 구의원, 시의원으로 출마를 해야 합니다. 용감하고 뛰어난 사람이 정치판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구경꾼, 논평가는 많지만은 참여자가 적다는 게 한국 보수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번 기회에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